일단 지난 시간에 자 하나만 풀면서 잠깐 복습 잠깐만 하고 갈까? 자 잠시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자. 내가 이제 최대 최소를 풀 때 대부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풀어야 된다라고 말했고, 나 이거 3년 내내 말할 저 미적분 가서도 이제 최대 최소 가면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최대 최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이 과정에 의해 풀게 된다. 야, 당연히 최대 최소는 대상이 있을 거거든. 무엇에 뭐 최대값을 구해라, 아니면 뭐 최소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대상이 있을 거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대상을 한 문자로 나타내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라고 그랬고, 어딘가를 뭐 길이를 뭐 K 뭐 이렇게 잡아서 식으로 쓰라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이 거기에다가 Y는 또는 FS는을 붙여서 소위 함수 형태를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해라? 그려라. 이게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라 그랬어. 그려서 푸는 거라고. 제발 그려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차함수의 최대값, 뭐 이차함수의 최소값, 얘네들은 실은 2번부터 출발이라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함수는 이미 y는으로 잘 정리가 돼 있는 애들이잖아, 그지? 뒤에 활용 가면 1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2번부터 출발한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려야지. 그리고 그리라고 그랬는데 뭐 x축 y축 자세하게 그려도 되지만, 내가 최대 최소 이차함수 같은 간단한 그래프 최대 최소 할 때는 뭐 굳이 막 이렇게 막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랬어. 헷갈리기만 해. 이거나 잘 찾아. 축, 어떤 경우든 축이나 띡 바로 찾을 수 있게만 연습을 잘 하라 그랬어. 예를 들어 요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란 말이지. 저거 fx지만 y라고 써도 되죠. y라고 써보자. 이걸 가지고 얘를 보고 완전 제곱식 고칠 때 반땡에서 제곱 붙이잖아. 이 반땡한 것만 보고도 바로 제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질 i고, 이걸 보면 축이 2구나 라고 요거 일단 연습 잘하라 그랬어. 됐지? 그러면 축을 찾으면 이차함수는 개쉬움. 최고 참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U자형 대칭 그래프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 가운데 대칭인 라인이 지금 이다라고 내가 찾은 거라고. 그냥 이 정도만 그려도 돼. 범위가 있으면 범위까지 이제 잘라주면 되는 건데 0하고 3이잖아. 여기는 2야. 3이 한 요 정도, x는 3이 여기쯤이라고 치면 0은 좀 더 멀리 있겠다. 이 간격만 생각해서 나머지를 잘 잘라주시면 된다고. 3이 2보다 2에서 3을 한 요 정도로 네가 만약에 요 정도 간격으로 네가 3을 잘랐어 만약에, 그럼 당연히 0은 더 멀리 가서 잘라야지. 0이 더 멀 거 아니야. 간격은 생각하라고, 축을 기준으로. 그럼 결국 그래프는 그 남은 사이에 있는 여기만 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다 쳐낸 다음에 이거만 보고 최대치수 구하는 거잖아. 그치? 최대값 말 그대로. 여기 노란 선 위에 점이 주얼 날이 많다고 첫 시간부터 얘기했어. 그래프는 점이 모여서 생기는 거야. 여기 있는 점 중에 가장 높은 점이 12입니다. y좌표가 12. 수학에서 값은 y좌표라 그랬다. 가장 높은 점. 여기가 지금 12층이구나 라고 알려준 거라고. 다시 말해 이 점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x좌표, 이 점의 x좌표 0이잖아. 0,12라고 알려준 게 되는 거지. 그럼 그걸 여기 함수식에 집어넣으면 x에 0 넣고 y에 12 집어넣으면 뭐야 이거? a네. a 값이 그냥 나와버리네. 됐냐? 따라서 a가 12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 최소값 구해라 그랬으니까 다시 네가 그린 그림으로 가서 가장 밑에 있는 점을 찾아. 가장 밑에 있는 점이면 여기지? 그치? 가장 밑에 있는 점이 여기지? 여기 몇 층이냐고 물어본 거야.
여기가 몇 층인지 알고 싶으면 뭘 넣어야 되는지 보면 되겠네. 2를 넣으면 나오네. 2를 넣어. 몇이야? 4 마이너스 8 플러스 12니까 8. 여기 8층. 그래서 최소값은 8 나오는 거라고. 되냐? 최대최소 기본은 이렇게 그려서 풀어야 돼. 밑에 2번도. 자, 그럼 이제 바로 가보자. 여기에 1차항계수 플러스 6을 보고 반땡한 거를 생각해서 이것의 완전 제곱식이 되겠구나 해서 축이 마이너스 3이다 바로 찾아주고, 최고차항계수 부호만 신경 써서 축이 마이너스 3인 2차 함수 그래프, x축 안 그렸다. 나 지금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 그리랄 때나 잘 그려. 왜 청개구리처럼 그리지 말랄 때는 오히려 자꾸 그리는 거야. 됐냐? 근데 범위 잘리는 게 마이너스 2부터 2라 마이너스 2면, 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는 그거보다 크니까 이쪽에 있겠네. 맞아?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잘리는 게 여기 뭐 대충 뭐 이 정도 잘라. 얘는 여기서 잘리겠네. 그럼 얘는 결국 이 꼭지점은 포함이 안 되고 여기만 남는 그래프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축도 필요가 없네. 다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만 보면 되네. 됐냐? 그럼 여기에서 알려준 게 뭐 알려줬어, 이번에는? 최소값 알려줬네. 가장 밑에 있는 점, 이 점이 여기가 지하 2층이라고 알려준 거지. 여기가 지금 지하 2층이라고 알려준 거야. 다시 말해 순서상으로 요렇게 알려준 거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다라고 요거 알려준 거네. 됐냐? 그럼 이 점을 다시 요 관계식에 집어넣으면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다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a값 그러게 몇이야? 6이네. a값 6을 찾게 되고, a가 6인 걸 찾았으니까 이게 6이니까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면 가장 높은 점에 x좌표를 집어넣어 보면 되겠네. 집어넣으면 몇 나오지? 하고 2 집어넣으면 몇이냐? 18, 19, 20, 21, 22. 여기 22층이네. 됐냐? 지난 시간에 한 게 요짓 했어. 이제 이거를 잘 훈련된 진짜 내가 지난 이게 일단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이제 여기서부터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또 이제 다 못 복습해줬으니까 잘 따라와 봐. 자, 이번에는 얘다. 얼핏 보면 그냥 문제 한 줄짜리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간단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축을 좀 찾아볼까? 자, 얘 축 뭐냐? 일단 최고창 앞에 뭐 있으니까 묶어줘야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될 거야. 축만 찾고 빠질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끝까지 고칠 필요 없어. 이거 반땡하면 마이너스 a지. 그럼 아마 이거 완전 제곱식 고치면 요렇게 고쳐지겠지. 나머지는 뭐 알 필요 없음. 그럼 축이 a가 축이지. 됐냐? a가 축이지. 그러니까 지금 자, 이 문제가 딱 하나 이것 때문에 축이 a야. 즉 몰라. 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범위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약간 좀 잘 따져줘야 돼. 뭘?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잖아. 자, 일단 그림은 그려볼게. 얘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 좀 널찍하게 그릴게.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여기 가운데가 a란 말이야. 그런데 a가 몇인지를 몰라서 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잘리게 되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맞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꼭지점 안에 들어가서 좀 넓게 이렇게 꼭지점 끼고 잘리게 되면 최대 최소의 또 최대 최소 위치가 또 바뀌지. 이러면 저기 아이씨 손가락에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 여기가 최대지. 맞아? 얘가 만약에 이쪽에서 잘리면 또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야. 맞아? 그러니까 축이 안 정해진 상태로 범위가 있으면 이게 어디서 잘리냐에 따라 약간씩 값이 다르단 말이야. 맞아? 양끝 경계선을 떼고 있고 꼭지점이 포함될 때도 있고 막 그래. 그지? 그래서 이러면 이제
다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상황을 잘 나눠서 케이스 분류하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풀어야 돼. 내가 보통은 이럴 때 그냥 그려버리라 그래. 그냥 범위 자체, 우리가 원래 범위 나누면 뭐 A가 뭐 1보다 큰 경우, A가 뭐 1보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잖아. 그게 헷갈릴 거거든. 그냥 그려버려. 즉, 자, 첫 번째, 얘가 최고 참계수가 음수라서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가 A인 상황이지 지금. 1번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왼쪽에서 잘린 경우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풀기 시작하십시오. 그림으로 나눠 이렇게. 됐냐? 점선으로 해줄게. 그래도 안 헷갈리게. 범위 자른 건 점선으로 해줄게. 1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잘린 경우. 그럼 이제 그림을 여기 노란 요거만 보면 되죠? 됐니? 이렇게 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그림으로 나눠. 그림으로 나누고 이제 식으로 써. 두 번째 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 꼭지점을 끼고서 잘릴 수 있지. 즉 이렇게 꼭지점을 사이에 끼고 범위가 이렇게 잘릴 수 있지. 이러면 이제 해당 구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게 될 거라 여기가 최대가 될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꼭지점 우측에서 잘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를 분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가 1. 이러면 이제 이렇게 진한 요 노란 부분만 봐야 되는 거고. 됐냐? 됐지? 하나씩 해보겠어. 자, 이거인 경우 가자. 문제. 최대값을 알려줬네. 자, 지금 이 문제는 최대값을 2라고 알려준 상태입니다. 최대값을 2라고 알려준 상태로 A값을 구하는 문제야, 지금. 여기다가 구하는 거 써놓을게. 가자. 1번 그림인 경우, fx식도 좀 써놔야 되겠구나. fx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하고 뒤에 뭐냐? 마이너스 a인 상태. 가자. 1번 그림인 경우, 최대 어디야? 여기 지금 잘린 부분이 노란 거만 봐야 되지. 그럼 최대값은 여기가 되지. 됐니? 뭐 넣었을 때? 이 그림에서의 최대값은 1을 집어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게 확인되지. 1을 넣어라.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a네. 이것을 2라고 준 식인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a 값이 나오겠네. 이러면 a 값 몇이냐? 이렇게 사하면 a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3이네. 자, 3 하나 나온다. 끝이 아니야. 그림을 괜히 그린 게 아니야. 말이 되나는 봐야 돼. 자, a가 3이거든. 그럼 여기가 3이란 소리야. 말 돼? 문제 없지? 1보다 크게 정상적으로 잘 나왔지? 오케이. 3 하나 잘 가지고 있어야 돼. 됐냐? 두 번째 갑시다. 이 그림인 경우엔 최대값이 여기 산 꼭대기지. 맞아? 산 꼭대기면은 x에 뭐 집어넣은 값이냐? 밑에를 봐. a 넣은 값이잖아. a를 집어넣은 값이 되겠네. 자, 그럼 a를 넣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여기다 a 넣으면 이거 2a제곱 된다. 그리고 뒤에 건 마이너스 a. 여기가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 따라서 또 이거를 또 잘 풀어주자. 자, a제곱 마이너스 a에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이야. 이러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라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거든. 두 개 나오는데 잘 찾아줘. 그림 보면 찾는 거야. 얘 말 안 되지. 이거 말 안 되지. 지금 a가 여기인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어떻게 2가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네. 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어쨌든 여기 꼭지점 최대인 건 변함없잖아. 맞아?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딱 걸치긴 해. 상관없어. 됐어? 됐지? 이렇게 잘렸다 쳐도
결국은 여기 꼭지점 집어넣은 값이니까 문제 없잖아.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1도 잘 들고 있으면 됩니다. 됐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그림이면 이번엔 최대값이 여기가 최대가 되지.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경우야. 즉 저기 f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최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고, 이것이 2다라는 말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a 값도 다시 한번 구해보면 a 값이 또 마이너스 1 나오네. 아까 얘죠. 됐냐? 따라서 최종 정답 3, 1. 됐어? 그냥 단지 축이 미지수일 뿐인데 요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자, 다시 딱 띄워보면 주어진 상황에 맞게 케이스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문제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또 뒤에 미지수가 다른 데 뚫려 있어가지고 또 약간 느낌이 다를 거야. 문제 풀이를 외우는 게 이제 슬슬 여기서부터 안 되기 시작해. 그냥 푸는 기술 자체를 잘 보고, 아, 저런 방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요거도 한번 해볼게. 3개 다 해볼게. 그림과 함께 풀어야 돼. 1번부터. 자, 이번에는 보자. 이차함수는 완성돼 있어. 이건 그냥 그리면 그릴 수 있어. 그지? 이번엔 범위의 우측에 미지수가 뚫려 있다. 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멀뚱멀뚱 꿈뻑꿈뻑 있지 말고 뭘 어떻게 해? 그려야지 일단. 자, 저거부터 그리자. 저 인수분해해서 그리자. 내가 X축, Y축 안 그려도 된다 그랬잖아. 인수분해해서 그릴 때는 X축 정도는 그려야지.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방법이 X절편 찾아서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 살짝 뭐 Y축은 안 그어도 되고. 됐지? 잘라서 그립시다. 접어 올린 거 아니다. 갑자기 접지 마. 줄 데가 없어. 됐냐?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칼질해. 왼쪽은 0이 확정이야. 일단 첫 번째 칼질은 여기 들어가겠네. 그냥 빨간색으로 찍 잘라버립시다. 일단 첫 번째 칼질은 여기야. 여기는 확정이야. 됐냐? 뭐가 미확정이야? 여기 A. 즉 지금 이제 빨간색 기준으로 우측에 이렇게 잘라서 남겨야 돼. 맞니? 그지?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야? 최대값이 5라 그랬거든. 그럼 당연히 야 이건 차라리 아까 처음 문제보다 쉽다. 왜냐면 여기가 당연히 최대여야 되잖아. 그지? 지금 빨간색 칼을 여기다 댔기 때문에 실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얘네는 볼 필요가 없어. 얘네는 지워지는 거야. 상관없어. 이제 여기서 어디서 잘라내서 남기느냐가 문제인데 지금은 그림이 막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네. 아, 당연히 A는 이 짝에서 잘릴 수밖에 없으며 여긴 지워질 거고 최대값이 5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5층이라는 힌트로 그냥 딱 한 가지 상황으로 고정돼 버리잖아. 얘는 오히려 아까 문제보다 쉽다. 됐냐? 따라서 힌트가 이게 뭐야? A 집어넣으면 5다 이거 알려준 거야. 그지? 너 A 집어넣으면 5다. 끝. 풀자. A 제곱 플러스 4A 5 가져와. 마이너스 5는 0. 그리고 끝까지 잘 방심하지 말고 잘 풀어. 인수분해 돼서 A 값 구해보면 2개 나올 거거든. 둘 중에 답인 척한 놈 쳐내. 그림 보고 맞추는 거야. 마이너스 5. 이거 안 되지. A가 지금 여기 있잖아. 0의 오른쪽에 있는데 마이너스 5가 어떻게 돼? 1이 정답이네. 됐냐? 최대 최소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그림과 함께 잘 머리를 써가. 아, 수학이 머리 쓰는 과목인데 왜 머리 쓰는 과목에서 자꾸 머리를 안 쓸라 그려놓고 막 여기 굴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2번 한번 더 해보자. 자, 2번도 지금 보면 이번에는 구간에 여기 왼쪽에 미지수가 막혀 있고 오히려 좋아. 이 차함수 자체는 완성돼 있거든. 축만 빡 찾자. 축만.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한번 묶어내 주시고, 이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x. 상수함 7 묶을 필요 없어. 우리는 축만 딱 찾고 빠질 거야. 이런 거 묶었을 때 눈으로 검산. 혹시 틀렸나? 다시 분배해서 혹시 틀렸나? 검산. 그 다음 1차 함계수 보고 축 찾자. 반땡하면 마이너스 2지요. 그럼 얘는 아마 장차 완전제곱식이 이렇게 될 i라는 걸 상상할 수 있지? 뭐 뒤에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다 생략. 이거만 보고 딱 축만 찾고 빠지는 거야. 따라서 지금 저 2번 그래프의 축은 2가 되겠네. 축이 2인 걸 찾았으면 이제 그리자. 최고차함계수 부호만 신경 써. 최고차함계수 부호가 음수거든.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가운데 잘리는 여기가 축이 2. 여기까지 된 거야. 그치? 자르자. 자, 이번엔 어디가 확정이냐? 여기 오른쪽이 6인 걸 알아서, 오케이. 6은 일단 그냥 넉넉하게 알아보기 쉽게 뭐 여기다 자르자. 6은 여기야. 됐냐? 뭘 몰라? 왼쪽을 몰라. 만약에 여기서 닫으면 이만큼 남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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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상황이야, 지금. 됐냐? 이제 자네들이 알아내야 돼. 최대값, 최소값은 다 알려줬거든? 맞아? 가장 높은 꼭대기가 13층이고, 가장 낮은 게 지하 17층이래. 그러면 이제 그냥, 뭐 해야 되냐? 뭘 해야 돼? 막 조사해야지. 일단, 여기 몇 층인지 궁금하지 않아? 여기가 몇 층인지부터 좀 찾아봐야 되겠네. 도대체 저게 가장 높은 최대값이 1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7이라는데 일단 당장은 모르겠고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이런 데 찾아보자고. 여기 몇 층이야? 6을 집어넣으면 나오지. 몇이야? 6 넣어. 몇이야? 이제 이거 축 찾을 때 이거 다 썼으니까 이건 들어가고 6 넣으면 몇이니? 36. 계산.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7.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7이 나오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7이야. 찾아보니까. 됐냐? 자, 그럼 알 수 있는 거 있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17이라 그랬거든. 최소값이 마이너스 17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미 여기가 지하 17층이지. 자, 한 가지는 알았지. 얘가 막 이런 데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막 여기까지 가서 잘리면 안 되지. 안 되지. 여기까지 막 가가지고 잘리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낮아져서 최소값이 더 낮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라는 거네. 여기 라인, 여기 지하 17층 라인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보다 더 가서 잘리면 안 되고 그 전에 잘려야 돼. 일단 첫 번째. 됐냐? 그 다음 최대값 13이라 그랬거든. 그럼 일단 우리 뭐 여기 산꼭대기 이런 거 안 찾아볼 수 없지. 이거 꼭지점 여기 몇 층인지 좀 찾아보자. 여기 몇 층이냐? 2 넣어봐. 2 넣으면 몇이야? 15. 야, 여기 15층이야. 알아낸 거 있어? 알 수 있네 이제. 어디쯤에서 잘릴지 알겠네. 아니 최대값 13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잘리게 되면 요만큼 남아서 여기 최대값이 15가 돼버릴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자, 빨간색에서 자를 건데 여기가 포함되지 않게 그 앞에서 잘라줘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요 앞에서 잘라야 되네. 저기 구간에 A라는 왼쪽 끝을 꼭지점 가기 전에 잘라야, 그래야 이제 저 15층이 포함 안 되고 싹 지워지고, 그래야 여기가 13이라고 최대값이 가능해질 거 아니야. 됐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됐어? 그럼 이제 뭘 알아낸 거야? A를 넣으면 13이다를 알아낸 거네. 이 점의 좌표가 A, 13이라고 알아낸 거네. 따라서 이제 A 값은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A 집어넣으면 13이다.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7이
13이다 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2차 방정식을 잘 풀어주면 A 값이 나올 거고, A 값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진짜 답을 잘 찾아야 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플러스 3. 여기가 마 1, 마 3이잖아. 아, A 값 후보 1 아니면 3이다. 누구야? 그림 보고 찾는 거야. 1이야? 3이야? 3이지. 여기 2보다 오른쪽이잖아. 맞아? 따라서 정답 A는 3. 됐냐? 최대최소 문제는 이렇게 그림과 함께 잘 생각하고 추론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발 그리라고 하는 거야. 자꾸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림까진 그려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3번 한 번 더 해보자. 자, 이번에도 fx 즉 y의 축은 금방 구할 수 있겠네. 자, 축만 구하고 빠지자. 마이너스 2 한번 묶어줘야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거 보면 이제 슬슬 축 바로 나오죠. 얘 반땡하면 마이너스 2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러면 축이 2가 확정이네. 됐냐? 축 2야. 따라서 지금 축은 2인 거 확인. 저 관계식도 fx 여기다 한번 더 써주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5. 그려 이제. 최고차항계수 부호만 조심해. 이번에도 또 음수야.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그래프 딱 그려주고 축이 2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 가운데 라인이 2. 범위 보자. 어딨냐? 1부터 잘라야 되네. 아, 1이면 2의 왼쪽이지. 자, 일단 여기까지 잘리는 거는 여기까지는 확정이지. 이제. 여기서 뚝 하고 잘리는 거고 이제 좌측을 지워야 되고 여기 결정할 차례야. 됐냐? 최대값을 안 알려줬고 최소값 알려줘서 이걸로 좀 시작해야 되겠다. 됐냐? 일단 여기 몇 층인지 찾아야 되죠. 항상 이렇게 잘리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 뭐 있냐? 여기 몇 층인지부터 찾아보자. 여기 몇 층이냐? 1 넣어봐. 몇이야? 1이네. 1이면 1이지 저거. 됐냐? 야! 여기가 1층이야. 최소값 마이너스 5랬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여기 지금 막 이런 데서 잘리면 안 되지. 이런 데서 잘리면 지금 최소값 지하 5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아 얘가 한 요만큼 와야 되네. 여기까지 와야 되네. 이거 확정이지. 그치? 이거 확정이지. 지하 5층까지 내려가려면 얘가 좀 이번에는 좀 많이 와야 되겠네. 한 요쯤 와야 되겠네. 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렇게 남은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지점인 여기가 지하 5층이 가능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알아낸 힌트는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다를 알아낸 거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다. 즉, 자, X에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다.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지워져 버리니까, 자, 약분해서, 그냥 또 쓰자. 야, 2a제곱 플러스 8a는 0. 마이너스 2a로 싹 묶어주면 a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자, 이번에도 a 값이 후보가 두 개입니다. 0 아니면 4지. 그림 보고 찾아. 4겠네. 여기면 4죠. 2보다 한참 오른쪽인데, 맞냐? 따라서 이번에 A 값은 4하고 자 B도 찾아야 되네. B는 뭐야? 아 최대값. 최대값 어디야? 여기잖아. 찾자 여기도. 2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지. 2 넣자. 2 넣으면 몇이야? 4, 2, 8, 마이너스 8, 16, 8, 3. 최대값 3.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B가 3인 거지. B는 3, A는 4 정답. 그 다음 지금 이쪽 페이지는 있잖아. 좀 약간 뭐가 이상하긴 한데 실은 잠깐 지금 여기 페이지는 난이도로 따지면 얘가 제일 어려웠을 거야 아마. 케이스를 3가지나 나눠야 돼서 생각해. 나는 오히려 저게 제일 어려웠을 거야. 얘도 오히려 첫 번째 거보단 나아. 일단 보자.
축을 구해보자. 축이 마이너스 2a가 1차 항인 걸로 봐서 반땡하면 마이너스 a라 x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식이 될 i지. 이러면 축이 a지요. 그러니까 제발 축 찾는 연습 능숙하게 잘 해줘야 돼. 됐지? 축이 미지수야 이번에도. 그런데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다. 그럼 이건 꼭지점을 좀 찾아. 그러니까 드문 경우 꼭지점을 찾아야 되네. 완전제곱식 지금은 끝까지 고치자. 야 근데 뭐야 반땡 제곱 여기 a제곱 있네. 이미 식 자체가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기 좋게 돼 있네. 뭐 그럼 땡큐고. 그럼 따라서 꼭지점은 a, 1이네. 얘가 1사분면이다. y좌표 필요 없네. 당연히 1사분면이 맞고 a 값 알려준 거네. a가 양수라고 알려준 거지. 1사분면이면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알고 있지. 됐냐? 즉 지금 현재 가힌트는 a가 0보다 크다 준 거야. 자 근데 이제 나에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림 그려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제처럼 막 케이스 잘라야 되는데 얘가 자 일단 보자. 축을 모르는 상태야. 이랬으면 다시 아까 처음 푼 것처럼 막 이렇게 잘린 경우 이렇게 잘린 경우 이렇게 잘린 경우 이럴 뻔했는데 이걸 줘가지고 케이스가 좀 줄었어. 얘가 0보다 크대. 0하고 1 자를 거잖아. 최소한 0은 이쪽 0이 여기에 있다는 건 확정해줬어.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첫 번째 문제보단 더 나을 거야. 0은 확정해준 거야. a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 맞아? 그럼 이제 1만 보면 되죠. 그럼 이렇게 꼭지점이 보통 케이스 나누는 건 꼭지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렇게 꼭지점이 안 들어가게 잘린 경우랑 꼭지점까지 포함된 경우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 따라서 자 1번 이거부터 하자. 꼭지점이 안 들어간 경우, 즉 여기가 이제 1인 경우부터 해봅시다. 1이 여기서 잘린 경우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남는 부분은 여기만 남는 거지. 됐냐? 이거 뭐 지우진 않을게. 노란 거만 보자. 최소값 알려줬잖아. 자, 그러면 최소값이 어디가 최소값이 돼? 여기가 최소값이 되지요. 여기에 층수를 5층이라고 알려준 게 되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1,5라고 준 거네. 따라서 1,5를 지난다라는 힌트라고 잘 받았을 수 있으며, 이럼 이제 저 관계식에 집어넣자. y에 5,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 한 짝으로 잘 정리해서 2차 방정식 잘 풀어주자. 다시 여기 뒤에 더하기 1 하나 더 있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러면 인수분해도 쫙 되네. 이러면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 그림 보고 찾아야지. a가 현재 여기 있다. 1이 여기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3만 가능.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 조그맣게 다시 그릴게. 현재 축이 a인 상태에 0은 왼쪽까지 확정해준 상태에서 이번에는 1이 꼭지점 더 넘어가서 이렇게 잘린 경우 갑시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1이 여기서 잘리든 꼭지점을 넘어간 순간 최소값은 이제 꼭지점으로 고정이 돼버리죠. 이제 최소값은 여기로 고정이 되죠. 여기가 5층이라는 힌트로 바뀌게 되겠네. 이러면 a 집어넣으면 5다라는 힌트니까 a,5를 지남이라고 힌트가 이제 두 번째엔 바뀌게 되고, 따라서 a,5 다시 넣자. 자, 저기 첫 번째 식에 y에 5, x에 a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야, 이거 뭐야? 이거 다 지워지고. 말이 안 되는 식 나왔지. 불가능이라는 소리가 간단히 말해. 그치? 말이 안 되잖아. 5가 1이야? 아, 그럼 이 그림은 아니구나. 이거 확정이네. 아까 처음에 한 거. 됐지? 자, 다음 장에 또 만만치 않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 그러나 앞으로
자네들이 좌표 평면, 그 다음 미적분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할 거니까 정신 잘 차리고 있어. 자, 지금 할 내용 또한 쉽지만은 않겠으나 그러나 앞으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기가 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들어봐. 잘 됐지? 이 부분 앞으로 수학을 다룸에 있어서 함수 쪽을 다룸에 있어서 항상 중요하게 될 것이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치환이라는 거 해봤지? 치환이라는 거 해봤지? 딱 여기서 잘렸네. 자, 우리가 치환이라는 거 해봤잖아. x 플러스 1을 뭐 t 뭐 이런 거 치환 앞에서 해봤지. 그런데 여태까지 치환했던 거에 실은 중간에 생략된 과정들이 있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앞에서 우리가 치환할 때는 딱히 x에 대한 별 말이 없을 거야. 원래 수학에서 별 말이 없는 문자는 그냥 실수 전체로 정의됐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거든. 그렇게 됐냐? 그러면 생각해봐라. 요 x에다가 실수 전체를 집어넣었을 경우 x에 막 실수 전체, 실수가 뭐 1, 2, 뭐 루트 3 막 들어갈 때 t에도 뭐 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x가 실수 전체면 t 값 또한 실수 전체일 거야. 문제 없지. 맞아? 근데 이렇게 치환을 할 때 x의 범위가 붙으면 t에도 생겨. 즉 만약 이렇게 치환하기 전에 사전에 문제에서 x가 뭐 예를 들어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는 상태에서 자네들이 이렇게 치환을 했을 경우 보통 앞에 1단원에서는 치환을 했다는 얘기는 전부 다 t에 대한 식으로 바꾸겠다는 소리 아니야? 앞에선 그렇게 푼 다음에 주로 그렇게 해서 바꾼 다음에 다시 x로 돌려놨었을 거거든. 앞에 아마 우리가 앞단원에서 할 때는. 그래서 실은 그때는 이렇게 범위를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됐어. 어차피 t로 바꿔서 잘 같이 놀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 돌아올 못 돌아와. t로 식을 바꿔서 t인 상태로 문제를 끝내게 될 거거든. 그런 일이 일어날 거거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거 범위 신경 써야 돼. 즉 치환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x랑 안 놀아. x랑 손절한 거거든. 그럼 x가 갖고 있던 범위도 가져와야 돼. 다 뺏어와야 된다고. 맞아? 따라서 만약 이렇게 x의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치환을 하게 되면 자네들이 저 부등식을 조작해서 t로 바꿔줘야 돼. 근데 1차식이면 조작하기가 어렵지 않아. 우리가 x 더하기 2를 조작했으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다 2씩 더하면 되지. 2 더하면 여기는 7. 여기도 2 더하면 3. 맞아?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t라고 바꾼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t의 범위가 잡히는 거지.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부등식처럼 한 거야. 됐냐? 됐지? 따라서 x범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런 치환을 하게 되면 t의 범위가 이렇게 새롭게 잡히면서 그거 가지고 여기 문제에 적용시켜야 돼. 됐어? 이 작업을 그래프로도 할 수가 있거든. 잘 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 x범위가 예를 들어 1부터 3까지 잘렸어.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만약에 2x-1을 t로 치환할 일이 생겨서 이 이후부터 문제를 전부 다 t에 대한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t의 범위 바꿔봐. 자, x범위가 이렇게 있었지. 한 번 더 일단 그림 말고 그냥 한번 해보자. 먼저 할 일은 양변에 2를 곱해줘야 될 거야. 2x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 2 한번 싹 곱해주고. 자, 빼기 1 만들어야 되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1 전부 다 해주시면 다시 여기는 1. 2x 빼기 1. 6 빼기 1이니까 5. 그 상태로 이걸 t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최종 t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고 문제없이 바꿨을 수 있겠지. 됐냐? 됐지? 이 행위를 그래프로도 한번 해볼게. 그래프로 하는 게 중요해. 즉 얘를 그릴 거야. 얘를 그린다 해서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이제 수학에서는 항상 맨날 함수 그릴 때 y랑 x로 된 시, y랑 x로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변수를 좀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생길 거고, 얘를 그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먼저 그려볼게. 얘들아, 자, 이거 그려보자.
이건 다 그릴 줄 알지. 이제 직선이지. 그냥 직선이지. 자, 빠르게 그려보자. 자, 직선 그리는 법은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찾아. 보통 직선은 이제 0, 많이 집어넣지. x에 0을 집어넣으면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 여기 보고 알잖아. 따라서 그 위에 0, 마이너스 1 찍고,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가, 기억해? 기울기가 2라는 게 무슨 뜻이었지?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분수로, 기울기의 정의는 분수기 때문에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2칸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올라간 요 정도를 기울기가 2라고 한다 그랬어. 그걸 생각해서 기울기를 뭐 적당히 막 칼같이 맞추진 않더라도 그래도 너무 엉터리는 아니게 그려.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린 거지. 누구 그린 거야? 얘 그린 거지. 축의 이름 좀 써봐. 얘를 그렸을 때 우리가 가로 쪽을 x축이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를 y축이라고 하잖아. 맞아? 내가 지금 얘를 그리겠다 그랬지. 단지 y 대신에 y 역할을 t로 바꿔서 할 뿐이야. 그럼 이제 여기만 t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y 역할을 t로 바꿔서 한다는 소리야. 됐냐? 축의 이름, 야, y만 t로 바꿨어. 딴 거 안 했어. 됐냐? 그냥 y라는 알파벳만 t로 바꿨다. 나 별거 안 했어. 됐지? 즉, 이 그림에서 범위 x가 1부터 3까지다 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직선 2차 함수 할 때처럼 얘를 이제 1부터 3까지 자르겠다는 소리야. 잘라. 2차 함수 자르듯이 잘라. 자, 잘랐으면 여기 잘린 지점도 확인해보자. 1 집어넣어 봐야지. 1 집어넣으면 여기 1. 3 집어넣으면 몇이야? 5지. 따라서 지금 x의 범위를 1부터 3까지 자르게 되면 그래프는 이제 여기만 남아. 됐냐? 다시 말해 x, 축의 이름을 잘 봐. x쪽에서 1부터 3 사이를 자르게 되면 그에 따른 t좌표지 지금은. t좌표는 1부터 생기는 거 확인될 수 있지. 여기 있는 노란색 라인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의 t쪽 좌표는 이렇게 잡힐 거야. 이 범위를 지금 그려서 찾겠다는 얘기라고. 지금 보다시피 1과 5 사이에 다다다다다 꽂히는 거 보이지? 맞아? 그래서 그림 보고 t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아이고 씨. 이게 지금 내가 범위를 그래프를 그려서 찾은 거야. 됐냐? 이 행위를 잘 해주셔야 돼. 됐지?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방법. Y쪽에 문대서 생긴 그림자를 본다 생각하셔도 좋아. 그림자 생각해도 좋아. 됐어? 됐지? 일단 요거 됐지? 그럼 이제 그러니까 1차식을 범위가 만약에 자 다시 한번 범위가 없는 상태로 그냥 1차식을 이렇게 치환하잖아? 이러면 신경을 안 써도 돼. 방금 그린 애잖아. 만약에 내가 x범위 안 썼지. x범위를 안 썼단 얘기는 x가 실수 전체란 얘기야. 그 상태로 얘 그래프 아까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럼 이 노란색 직선도 안 잘리거든. 그러면 그에 따른 여기 y쪽 여기 그림자도 그냥 전부 다 생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지? 그러니까 x가 실수 전체의 값이면 저 t라는 값도 실수 전체가 다 나올 거야. 근데 방금은 잘랐으니까 여기도 잘려서 나온 거지. 그치? 그런데 있잖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치환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2차식도 치환을 하게 될 거야. 자, 나 지금 저렇게 치환만 하고 범위 안 썼지. 그럼 이 말은 x가 실수 전체란 얘기지. 그러나 2차 이상부터는 x가 실수 전체라 그래도 이게 t의 범위가 생겨. 범위가 생겨.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 있어. 자, 이거 그려볼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y는 x제곱 더하기 2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 이걸 그린다고 생각을 해. y만 t로 바뀌는 거야. 그려볼게. 또 그냥 기본형 그래프죠. 그냥 기본 y는 x제곱 그래프를 위로 2칸 올린 그래프야. 그냥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아유씨.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2겠지. 됐냐? 됐지? 축의 이름 좀 써보면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자,
얘를 그린다는 뜻은 뭐라고? y 역할만 t로 바꾸는 거라고. y 역할만 t로 바꾸는 거라고. 요거 문자만 t로 바꾸는 거라고. t축 이렇게 됐냐? 그리고 x의 범위는 안 줬기 때문에 실수 전체야. 즉 여기서 뭘 자를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림 봐봐. 얘네 t쪽에 그림자 좀 비춰봐. x가 실수 전체임에도 t의 범위 생기지. 다시 이 노란 라인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지. 그 점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로 쪽에 그 점들의 좌표, 그림자를 좀 잘 따라 해봐. 얘는 여기가 좌표일 거고, 얘는 여기고, 이 점은 여기가 t값이고, 여기가 t값이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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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t값이고, 그림자가 어디에 생기냐면, t값 쪽에 그림자가 여기 생겨, 여기 위로. 중요한 거, 밑에는 안 생기지. 밑에는 없지. 다시 말해 이렇게 그리게 되면 t 좌표는 여기, 지금은 t라고 써야지, 여기 2층보다 위에만 생기는 게 그림에서 확인이 되지. 맞아? 따라서 분명 x에 내가 딱히 범위를 주지 않았어. 실수 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의 범위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2차식 이상을 치환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그림 그려서 범위부터 잘 갈아 끼워야 돼. 됐냐?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 이번엔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만약에 이렇게 된 애를 갖다가 우리가 t라고 치환했다고 쳐봅시다. 됐냐? 됐지? 그럼 x 내가 별말 안 썼지. 그럼 이제 x는 실수 전체야. 그런데 t가 범위가 생겨. 그려보자. 자 이제 y라는 표현 굳이 안 쓸게냐? y의 역할을 t가 하는 거야. t는 하고 이거 그려보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완전 제곱식 고쳐볼게. 이거 완전 제곱식 고치면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문제 없지? 그치? 이거 그려봅시다. 자, 이게 지금은 y축이 아니라 t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 x축은 그대로 밑에 있고, 저 자식 꼭지점이 2,1이지. 널찍하게, 이해 쉽게 널찍하게 잡을게. 2,1이 꼭지점인 이차함수 그래프지. 됐냐? 그대로 t쪽에 그림자 비춰봐. 범위 있지? 범위 보여? t값 어디 이상? 그대로 t쪽에, 자 예를 들어 이 점 같은 경우는 t쪽에다가 빛을 쬐보면 얘 값이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점들 다 여기에 값을 갖게 되겠지. t쪽 기준으로 이 점들의 t 좌표를 보면 다 이렇게 잡힐 거야. 즉 여기 가장 낮은 1부터 큰 쪽 위쪽에 t의 그림자 잡히는 거 보이지? 됐어? 따라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x의 범위를 자르지 않았음에도 t의 범위가 이렇게 생깁니다. 됐냐? 됐어? 됐지? 그래서 더더욱 여기서부터는 너네들 그림 하나하나를 그릴 때 축이나 문자에 신경을 잘 써야 돼. 됐냐? 그리고 이제 이게 난 지금 자네들에게 처음 설명하는 거라 또 굳이 x축 그리고 t축 그리고 했어. 그런데 이제 이거 잘 됐으면, 어느 정도 좀 이해했으면 결국 이 범위도 굳이 x축이나 이런 t축 안 그리고도 바로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그리고 바로 해볼게. 안 그리고도 바로 할 수 있어. 물론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다 싶으면 지금만큼은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는데, 자 내가 안 그리고도 바로 해볼게. 그러니까 x축, y축을 안 그린다는 소리야. 그래프는 그려야지. 일단 축부터 확인해. 얘가 축이 x는 2지 하던 대로. 그럼 따라서 제 2차 함수식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며, 여기 라인이 2야. 너네는 그것만 찾아줘. 여기가 몇 층인지만 쓰면 되고, 단지 지금은 y가 아니라 t일 뿐이야. 여기 몇 층인지 찾아보면 되겠네.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여기가 1이네. 그럼 이제 그림 보고 아는 거지. 아, t값은 1층보다 위에 있구나. 맞아? 그래서 굳이 당연히 잘 이해되시면 축 안 그리고 x축, y축 안 그리고도 범위 찾을 수 있어. 됐냐?
됐지? 이런 식으로 2차식 이상을 치환할 땐 이제 앞으로 항상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범위 찾는 거를 빠르게, 결국엔 나중엔 이제 빠르게 찾을 수 있게 잘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하나만 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식을 내가 치환했다고 치자. 자, 이번엔 x의 범위까지 박아볼게. 이러면 하던 대로 해. 원래 아까 최대 최소 찾을 때도 이차함수 그림 그린 다음에 범위 있으면 잘랐잖아. 맞아? 그대로 해. 어쨌든 중요한 건 t의 범위를 찾기 위해 그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축만 빠르게 찾아보자. 얘 축이 몇이냐? x는 1이 한 가운데 라인이지. 되냐? 그려. 여기 가운데 라인이 x는 1이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최대 최소 할 때랑 약간 비슷해. 자, 그런데 우리가 잘라야 되는 게 0하고 2죠. 아, 좀 구분 좀 되게 여기 3까지 키울게. 3까지 가자. 자, 1이니까 그럼 0을 내가 만약에 한 요쯤에 잘랐다. 그럼 요 간격보다 3하고 간격이 더 멀기 때문에 3은 좀 더 가가지고 뭐 한 요쯤에서 잘라야 되겠네. 잘라. 범위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 커팅식 하라는 거야. 짝짝 싹둑 자르란 얘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남은 그래프만 노란색으로 다시 쫙 칠해보자. 여기만 남은 거고 이건 이제 필요 없어. 됐냐? 이 상태로 이제 t 값을 봐야 되는 거야. 자,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거든. 여기 몇 층인지 확인. 지금은 t라고 써야 돼. y가 아니지. 1을 넣어. x에 1을 넣어. 그럼 y값 몇이야? 마이너스 2네. 여기 지하 2층. 됐냐? 가장 꼭대기 찾아야지. 어디까지 올라가나? 여기까지 올라가겠네. 여기 t가 몇인지 찾아. 3 집어넣어야 되지. 3 집어넣으면 2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범위를 자른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t의 범위가 여기 지하 2층부터 지하 2층부터 2층 사이라는 거 나왔지. 요 사이에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맞아? 따라서 저렇게 치환했을 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이랬어. 마이너스 2부터 2구나 라고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 됐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만 더 보면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니 그냥 그러니까 t축, 세로축이 t축이잖아. 그냥 넉넉하게 여기다 그려봐. 잠깐만 엿다 그려봐. t가 지금 현재 요 t가 요 세로축이란 말이야. 그래프 이거 남았잖아. 지금 t의 범위 찾는 게 뭐 한 거라고? 이 점들의 층수를 본 거야.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있는 점이 여기 t 몇 층인지 본 거고, 여기 있는 점은 몇 층인지 본 거고, 여기 있는 건 몇 층인지 본 거고, 얘는 딱히 중간에 포함되니까 소용이 없지. 지금 이런 걸로 t의 범위 찾은 거야. 얘네가 지금 과연 여기에 노란색 그래프에 있는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이 t 값이 범위가 어떻게 될까라고 찾는다는 얘기는 이 짓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냐? 지금 하얀색 t축에 파란색 화살이 쥐어라리 꽂히고 있지. 꽂힌 지점이 다 t의 범위 아니냐고. 됐냐? 이만큼이 다 t가 가지는 범위인 건데 방금 찾은 게 지워버렸네. 방금 찾은 여기 가장 낮게 꽂힌 화살이 마이너스 2였고 가장 높은데 꽂힌 화살이 2였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찾은 거라고. 됐냐? 마지막 설명이야. 이게 됐어? 됐지? 이 작업을 앞으로 잘 해줘야 되고 따라서 이 기술을 써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다. 봐봐. 치환 안 하면 못 풀어. 왜냐?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런데 저 함수 생긴 거 좀 봐라. 이거 몇 차식이냐? 만약에 치환 안 하고 얘를 그냥 갖다 계산한다고 치면 이거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지. 여기 x제곱 붙어 있는데 여기 제곱 또 붙어 있잖아. 그럼 저거 전개하면 4차 함수야. 4차 함수 최대 최소는 저기 미적분 가면 할 거야. 그때 가면 저거 전개해서도 풀 수 있어. 미분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똑같이. 그림 그리는 건 그때 가도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못 하잖아? 치환할 수밖에 없어. 치환해달라고 이렇게 공통 부분은 눈에 띄게 보이잖아. 맞냐? 그지? 따라서 치환해 줍시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해야 되겠구나. 됐냐? 그런데 지금 2차식을 치환했지. 그럼 반드시 지금 봐봐. x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거든. 그럼 지금 현재 x는 실수 전체야. 저게 만약에 1차식이었으면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럼 t도 전체야 이러면서 그냥 풀면 돼. 근데 2차식이기 때문에 범위가 생겨. 그려서 찾아야 돼. 찾아보자. 축,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서 먼저 요쪽 2차식의 축을 찾아줍시다. x가 마이너스 1이네. 가운데 가르는 라인이 마이너스 1.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됐고. 그림 간단히 그려. 요 가운데가 x좌표가 마이너스 1. 그럼 그때 뭘 찾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그냥 살짝 그려볼까? 지금 여기 세로가 t축으로 있는 거야. 이때 자네들은 얘네들이 t축에 어디에 꽂히는지 여기 범위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라고. 여기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라고. 여기 범위를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라고. 이게 어디 꽂힐까? 됐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가장 낮은 지점 여기부터 찾아야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몇인지부터 찾아야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어디야?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2네. 그럼 지금 화살 꽂히는 지점이 마이너스 2보다 높은 쪽에 화살 다 꽂히는 거 보이지? 됐냐? 따라서 이렇게 치환했을 때 그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1단계 찾아주면 끝. 됐냐? 됐지? 자, 그럼 할 일 마저 하자. 그래서 치환해서 뭐 하려고 그랬어? 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해야지. 얘를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노란색 밑줄 친 거를 내가 t라고 놓은 거지. 따라서 이제 저 함수는 완전히 t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2. 이거의 최소값을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범위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이거 범위 안 찾으면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 되냐? 그럼 이제 너네들은 두 번째 문제. 이제 이거 그릴 차례야. 여기에서는 t가 x 역할을 하겠지. 되냐? 원래는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그걸 그리듯이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문자 역할이 자꾸 바뀌어. 축 먼저 찾자. 근데 찾는 건 똑같아, 근데. 축 찾자. 여기 1차 함계수가 플러스 6이네. 반땡하면 플러스 3. 제곱하고 붙일 건데 그냥 빠르게. 아마 이 자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자식의 축은 t는 마이너스 3이네. 지금 여기서는 t가 지금 x 역할 중이야.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지? 자, 그럼 2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 양수니까 그려주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 가운데가 이제 이르는 t는 마이너스 3이지. 자, 봐봐. 그러면 만약에 범위가 없었으면 최소값은 여기야. 맞지? 근데 지금 범위 때문에 답 다르다. 우리가 방금 이걸로 찾은 범위에 의하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단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그거보다 왼쪽에서 잘리는 거 확인되지? 저거 안 구했으면 답이 안 나와.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다 오른쪽 여기만 남기는 거네. 결국 지금 여기 꼭지점이 포함된 여기는 사라집니다. 이 노란 거만 남은 거야. 이 그림을 보고 여기 최소값을 찾아야지. 여기 최소값, 여기 몇 층인지 찾으라는 얘기야. 넣어야지. 뭘 넣어? 마이너스 2를. 어디다? 이것도 나중에 많이 실수해. 난 야, 지금 이렇게 정리 잘 하면서 풀고 있지? 자네들 막 거기다 뭐 여기저기 풀다 보면 여기까지 다 와서 이제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네.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x에다 마이너스 2 넣고 있어. 맞아? 내가 지금 이거 설명을 위해서 쓰고 있지만 너네들은 써. 나 지금 이거 이게 마이너스 1인 걸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괜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t가 마이너스 2지. 당연히 마이너스 2는 여기 t에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어야지. 그럼 옆에 나오는 y는 이 y는 처음에 썼던 저 y 맞지? 얘 y는 건들지 않았어. y는 정상적으로 나와. t에 마이너스 2 넣어. 몇이야? 4네. 여기 y좌표 4층 정답. 최소값은 4. 됐냐? 그 다음 이 문제가 이제 뭐도 물어보냐면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은 결국 y값이야. 결국 여기 요 y는 우리는 여기 x 쪽을 치환했지 요 y는 안 건드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y가 맞고 저 y가 문제에서 설정한 요 y가 맞아. 그래서 저거 4 최소값 맞아. 이거 맞아. 근데 당연히 물어볼 때 있겠지. 최소가 되는 x값 물어볼 때 있어 분명히.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가 되는 x값. 그럼 여기가 최소인 거 확인했지. 언제 최소야? 이때 최소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t가 마이너스 2야.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야. t가 마이너스 2일 때잖아. 문제에서는 x 물어봤잖아. 따라서 t가 마이너스 2인 거를 들고 가서 x로 바꿔야지. 환전 어디서 해?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x랑 t로 되어 있는 식 아까 처음에 치환했던 요 식이잖아. 이 짝에다가 t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이때 x값을 여기서 계산해야지. 여기서 x값 찾아야지. 물어봤다면 만약에. 이거 풀어야지. 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네. 따라서 만약 이걸 물어봤다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인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건 t잖아. 됐지?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런 것까지도 막 신경 써서 풀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당장은 그냥 최소값만 물어보긴 할 건데 그만큼 여기 문자 쓰는 게 중요해요. 됐지? 자, 하나 더 해볼게. 내가 간단하지 않다 그랬잖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뭐 강의를 다시 봐서라도 완벽하게 내가 이 기술을 좀 혼자서도 잘 쓸 수 있도록 연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2학년 2학기? 그렇지. 2학년 1학기 땐 대수를 할 거고 보통은 2학기 때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 즉 3, 4차 함수를 다루게 될 건데 그때 애들이 여기 안 돼 있으면 이제 거기서 다 헤매. 왜? 지금 하는 이 행위랑 똑같은 행위를 지금은 2차 함수에서 하고 있지만 그때는 3차랑 4차 가지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가면 이런 그래프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똑같이 할 거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막 여기도 니네 생각처럼 막 대칭 아니고 그래. 이런 어려운 그래프로 이 짓 하기 전에 쉬운 2차 함수 그래프일 때 많이 연습해놔야 돼. 알겠지? 2차 함수 얼마나 이뻐. 쫙 좌우 대칭으로 그냥 이것만 하면 모든 게 그냥 특징 다 나오는 이런 이쁜 그래프일 때 지금 연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또 보자. 봐봐. 이 제곱이라 이거 4차 함수야. 치환해야 돼. 치환해야 돼. 공통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환해야 되는데 이번엔 오리지널 x 범위 자체도 있기 때문에 잘 잘라줘야지. 자, 치환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t라고 치환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그림 그려야지. 얘를 그려야 돼. 즉 t를 y 밑에다 쓰자. 마치 y는 쓰듯 t를 이제 y 취급해서 이걸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축 찾읍시다. 이거 축이 몇이야? x가 1이 축이네. 그럼 그림 그립시다.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이차함수. 가운데가 1. 그런데 지금은 범위도 있기 때문에 범위도 잘라야지.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네. 마이너스 1부터 2고 여기는 1이기 때문에 자 바로 되죠. 2가 좀 더 가까울 거고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리서 잘리겠구나. 되죠. 여기가 2. 자, 그럼 남은 그래프는 한 요 정도 남은 거네. 요렇게만 보는 거고 이제 남은 건 다 지워버립시다. 됐지? 그럼 이때 y좌표를 t좌표죠. 즉 여기 가장 낮은 지점 몇 층인지 찾아야 되고 가장 높은 지점 몇 층인지 찾아야 그 사이가 저 t의 범위가 되겠지. 여기 찾자. 여기는 몇이니? 1 넣었을 때다. 1 넣으면 몇이야? 1 넣으면 2네. 여기 2층. 가끔 여기만 물어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어차피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 필요 없어. 여기만 보면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야? 6, 여기 6층이네. 따라서 t의 범위는 요 사이가 되겠네. 됐니? 2랑 6 사이네. 따라서 t의 범위는 2부터 6 사이다 라고 범위 환산 잘 됐다.
그럼 이제 t로 바꾼 식도 쓰자. 저기 노란색 밑줄 친 걸 t로 바꾸게 되면 이제 저 문제에서 주어진 저 사차함수였던 것은 이렇게 이차함수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이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네. 즉 기존의 x 역할을 이제 잠시 t가 대처할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자. 이것도 축 다시 찾자. 이 그래프의 축 다시 찾아주자. 이것도 t가 1이 축이지요. 자, 그럼 또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고 가운데 1 아이고 t가 1이죠. 가운데 1 잘 잘라주시고 범위 어딨어? 야 이번엔 범위가 요 축이 1인데 범위가 2부터 6으로 잡혔네. 그럼 이렇게 잘리겠네. 그러면 남은 그래프는 이만큼만 남는 거지. 됐지? 남은 건 다 그러니까 물론 나는 지금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우고 있지만 뭐 너네 헷갈리면 지우개 들고 지워. 안 지워도 되면 하시고. 헷갈리면 지우개 들고 지워.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야. 됐지?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몇 층인지. 이제는 t에다 뭘 넣으면 나오는 거 이제는 y야. 이제는 y야 여기.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몇 층인지 y 나오겠네. 여기 2 넣어라. 몇이냐? 4네. 여기 4층. 최소값 4. 최대값은 여기지요. 여기도 t에다 6 집어넣으면 나오는 결과는 y 맞지? t에 6 넣어라. 몇이냐? 28층이네. 최대값 28, 최소값 4. 됐지? 즉 지금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자네들은 그림을 2번 그려야 되는 거죠? x와 t로 된 그림을 그려서 t의 범위 찾는 용도로 하나. 그 다음 찐으로 t랑 y 갖다가 그림 그려서 진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2개 그려야 될 거야. 됐지? 마찬가지로 또 치환을 할 수밖에 없게 생기는데 근데 지금 약간 선택지가 있네.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겨서 좀 뭘 치환해 줄까 좀 선택해야 되겠네. 뭐 할까? 그게 2가지 있지. 이걸 치환해도 좋아. 딱 이렇게 노란색 밑줄 친 것만 치환해도 괜찮지. 노란색 밑줄 친 것만 내가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뭐 범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관계식만 보자. 이러면 저 관계식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t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게 이제 12t 플러스 k 마이너스 16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치환해도 돼. 이걸 치환해도 돼. 전체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까지 치환해도 돼. 그럼 니들이 말해봐.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3이 넘어간 t-3이라고 쓰면 되잖아. 맞아? 그럼 이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2에 여기가 t-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야. 자, 뭘로 풀든 당연히 답은 나오지만 당연히 이 아래 게 좀 더 편해. 왜? 위에 거는 이거 한번 전개해야 돼. 물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 2차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에 거는 이거 한번 뜯어야 되잖아. 여기도 t 있어가지고 다시 다 전개해서 다 정리해야 되거든. 맞아? 안 되지 않아. 그런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아래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래서 보통 딱히 선택에 딱히 막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면 보통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쪽에 있는 i를 통째로 치환하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거 전체를 치환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t라고 얘를 t라고 치환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시 한번 써주지만 얘는 그럼 t 빼기 3이라고 바꾸면 되니까 됐지? 됐지?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 다음 범위 x의 범위는 안 나와 있으나 2차식을 치환했기 때문에 그림은 그려야 되겠네. 범위 찾아줍시다. 얘가 지금 축이 1인 거 확인. 그럼 얘 그래프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축이 1이니까 여기 한가운데 x 그 좌표가 다 1. 그럼 우린 그때 여기 몇 층인지 지금은 t죠. t가 몇 나오는지 찾아야 되겠네. 1 집어넣으면 2네. 그럼 그림 보면 알겠지. t 값은 2보다 위에 생기는 거 되냐?
따라서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생기는 거 확인. 그림으로 됐냐? 그럼 이제 t로 변환한 2차식을 잘 씁시다. 위에 주어진 함수자 y는 마이너스 2 t제곱 플러스 12에 저 밑줄 친 부분은 이제 t-3이 된다 그랬지. t 빼기 3 더하기 남은 건 그대로. 자, 한 번만 더 정리하자.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t. 자, k를 먼저 쓰자. 플러스 k에 여기 마이너스 36이랑 뒤에 16 있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52. 자, 지금은 여기 미지수가 있다. 최대 값을 줬기 때문에 최대 값을 찾으러 가봅시다. 이제 얘를 그려야 돼.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축을 빠르게 찾아주자. 이제 t가 x 역할을 하지. 이제는 이거 보고 축 좀 찾아주자. 일단 마이너스 2를 한번 묶어줘야 될 거고. 마이너스 6t라고 쓰면 딱 나오겠지. 다시 눈으로 다시 분배해서 12t 잘 나오는 거 확인. 뒤에 건 필요 없어. 축만 찾을 거니까. 이거 보고 축이나 집요하게 찾아. 축이 3이구나. 그럼 바로 그림 시작. 최고 차항계수 마이너스. 항상 실수 많이 하는 게 최고 차항계수 신경 안 써서 많이 틀리니까 제발 이 참수 그래프 그리기 전에 최고 차항계수 좀 신경 써라. 모를 경우엔 두 가지 다 해야 돼.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까지. 지금은 알지. 여기 가운데가 t가 3. 아까 우리가 찾은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야. 아, 그러면 여기가 3이면 2는 요쪽이네. 오케이. 2는 여기서 잘리는 거 확인.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남는 거네. 여기를 지워야겠네. 2의 왼쪽은 필요가 없네. 이렇게 남는 거네. 됐지?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가 최대값을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 중에 가장 높은 데 있는 점은 여기고요. 여기에 y값을 6이라고 준 게 되는 거지. 따라서 자, 뭘 알았어? t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 시킨 대로 합시다. t에다 3 넣으면 6 나오는구나. 여기 t랑 y로 된 요쪽 식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자, y는 6이고 t에다가 3 집어넣으면 몇이야? 3, 3, 9, 2, 18 36 플러스 k 마이너스 52. 관계식 잘 세워지면 여기서 k 값 나오겠네. 됐지? 몇이냐 이거? 여기 18이고 18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34 넘어가면 40이네요. 자, 밑에 386번은 잠깐 그냥 딱 설계 정도만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자네들이 해봐. 이것도 바로 복습 안 하고 또 한참 뒤에 금요일에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100% 못 푼다.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보더라도 내일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연습 좀 해서 와. 또 이거는 이제 아마 딱히 뭐 발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치환하는 형태만 달라서 그래. 나머지는 똑같아. 딱 그것만 잡아줄게. 봐봐. 뭘 치환해야 될 것 같아? 딱 그것만 알려줄게요. 이 문제는. 아니 잠깐만, 이걸 치환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아니면 뭐 이걸 치환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놓치면 안 돼. 이 뒷부분을 잘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4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들어있는 거 확인되지. 됐냐? 즉 지금 이 식은 이렇게 생긴 식이야. 뒷부분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치환을 한다면 약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걸 치환하는 게 낫지. 됐어? 여기에 이거 하나 숨겨놔서 얘가 지금 맨 밑에 발전 박혀 있는 거야. 딱히 나머지는 똑같아. 지금은 여러 가지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치환한 대로 써보면 이게 복잡하지도 않아. 왜냐면 여기가 t 더하기 2 합차 공식으로 빠른 전개가 돼가지고 t 마이너스 2잖아요.
그 다음 뒤에 거는 마이너스 4t 하면 되고 플러스 10이지. 전개도 별로 안 복잡해. 맞지? 따라서 이제 전애들은 당연히 이걸로 여기 x 범위도 있다. x 범위까지 적용시켜서 t 범위를 알려준 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거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잘 정리해서, 정리 뭐 내가 바로 해줄게.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4랑 여기 하나 플러스 6이겠네. t의 범위 찾아서 이거 잘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늘 많이 나가진 않았으나 이 내용 하나하나가 되게 무겁고 빡세기 때문에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해서라도 잘 연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지?